어서 들어오시고 형님들. 평일 동안 굉장히 억가도 몇 번 당하고 고전했었는데 주말에 좀 반등했는데 3연승 하면서 아직도 좀 갈 길이 먼데 뭐 이번 주 근데 다 끝나가지고 사실상 오늘 올킬해야 좀 이득으로 돌아서나. 음. 어쨌든 축구부터 코멘트 드리면은 슬로바키아 웨일즈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해요. 웨일즈 같은 경우도 감독 교체를 했고 지난 지브롤터전은 역시나 제가 그 어린 놈들 막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완전히 그냥 막 10대 애들이나 막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찾는데 지브롤터도 못 이기는. 난 어린애들 나온다 해서 해무 정도는 하겠지 했는데 0대 0이 나와버리네. 너무 내가 웨일즈 과대평가했나봐. 그냥 언더바스구나. 프렌을 봤어야 되는데. 또 오늘은 정상적인 어느 정도 라인업이 나올 거고, 슬로바키아 전에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 이제 유로에 나가고 웨일즈는 유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도 유로 직전에 마지막 평가전 제대로 붙는 부분인데, 근데 웨일즈는 약간 조금 글쎄 직전 경기 젊은 애들 쓴 것도 그렇고 뭔가 당장 성과보다는 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서 이거 승무 사이드로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슬로바키아도 뭐 전력 자체가 그게 강하지 않고 뭐 웨일즈도 뭐 버틸 수 있는 팀이라 이거 무엠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 웨일즈는 무엠무 정도로 보고 이탈리아 보스니아 같은 경우 이탈리아가 유리한데 이탈리아가 어쨌든 근데 유로 들어오면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부상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아요. 수비 라인에서도 벌써 부상으로 몇 주 사이에 아체르비랑 스칼비니가 연속으로 이탈을 해버렸고 오늘 경기 또 바렐라도 부상으로 못 나옵니다. 바렐라가 다행히 유로 개막전에는 아마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오늘까지는 빠지는 부분들. 그래서 스팔레티 감독 그 나폴리 우승했을 때 그 감독이죠. 김민재 있었을 때 나폴리 오래 했었던 감독이 와서 또 지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전술적으로 뭘 써야겠다 막 이렇게 딱 결론이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3백 뽑든다 뭐 4백 쓴다 뭐 얘기들도 많고 지난 경기 튀르키예전에는 사실 경기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보스니아는 더 못하거든요. 가뜩이나 뭐 콜라시나치나 저기 뭐 키퍼나 뭐 크루니치 이런 애들도 좀 출전이 어렵고 제코도 오늘 또 못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탈리아 사이드로 봐야 돼요. 직전 경기 튀르키예전 경기력은 진짜 처참했는데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이탈리아는 그게 레귤러의 모습은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왜냐면은 이걸 이 전술을 쓸지 저 전술을 쓸지 아직 지들도 좀 고민하는 타임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거 그래도 이탈리아 사이드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핸디로 건든다 하면은 솔직히 직전 경기 내용을 생각하면 마에는 찍기가 좀 빡세기는 해요. 배낭도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보스니아라는 점과 직전 경기 그 라인업이나 그 전술 그대로 들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마인 쪽이 좀 낫고 어노바 같은 경우도 이제 공격적인 부분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바가 좀 낫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알바니아 상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탈리아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탈리아가 속한 조가 애초에 스페인, 크로아티아, 알바니아잖아요. 스페인, 크로아티아랑 같은 조예요. 그러니까 알바니아를 얼마나 뚝 갚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골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마업적으로 좀 보시는 게 낫다고 보고 몬테네그로 조지아는 글쎄요 이게 왜 몬테네그로 정면인지 나 잘 모르겠네. 조지아 같은 경우는 6월 평가전이 오늘 한 경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평가전을 못 잡았나? 어쨌든 오늘 평가전을 처음이자 마지막 평가전을 끝으로 바로 유로로 들어가요. 몬테네그로는 뭐 유로 출전한 나라도 아니고 당장에 뭐 수비 쪽에 사비치, 마루시치 이런 에이스 카드들도 좀 빠져 있었고 지난 경기 벨기에전에 2대 0으로 그래도 잘 버티기는 했어요. 근데 솔직히 벨기에가 찬스를 많이 날렸던 경기고 뭐 결국에 어쨌든 마지막에 PK 주면서 뭐 2대 0으로 패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글쎄요 조지아가 정배였으면 뭐 조금 고민할 만한 포인트는 있을 것 같은데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근데 역배면은 뭐 프랜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프랜사이즈 배당은 좀 아쉬운데 떨어져가지고 한번 또 프랜사이즈로 보고 프랑스 캐나다는 모르겠어요. 캐나다가 지난 네덜란드전 생각보다 경기력이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프랑스 사이드로 좀 보는 게 맞는데 뭐 어제 포르투갈도 그렇고 잉글랜드 뭐
그렇고 독일도 터질 뻔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봤을 때는 무지성으로 믿기엔 조금 무리수가 있기는 해요. 프랑스도 뭐 이런 경기 뭐 종종 사고 치는 팀에다가 굳이 얘들 같은 경우 뭐 A매치 마지막 유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경기라고 뭐 힘쓸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뭐 지난 경기 룩셈부르크전에 뭐 나름 학살하는 모습 좀 보여줬었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굳이 보면 햄으로 봤는데 뭐 많이 찍어도 할 말 없고 한 경기지 않나. 마지막 아르헨티나 에콰도르는 요거 아르헨티나 승이랑 언더사이즈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뭐 메시도 출전이 가능하고요. 대신 이제 뭐 아르헨티나가 뭐 지난 월드컵 때도 사실 공격력이 뭐 엄청 세지는 않았어요. 좀 끈끈한 수비나 이런 것들로 좀 우승을 했었던 부분인데 에콰도르가 미드필더진이나 뭐 수비 라인에서의 강점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되게 쫀쫀해. 그래서 막 은근히 잘 차요. 에콰도르 차는 거 보면은 월드컵 때도 나쁘지 않았었고 솔직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새끼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브라이튼 에콰도르 주장이 그 이름 뭐였더라? 까먹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비아렐에 있었다가 브라이튼 간 놈. 공격력 좋은 애. 어제는 그 새끼가 빠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에콰도르가. 그래서 걔가 또 에콰도르 국대에서는 또 공격적으로 뭐 3백 하면서 이제 윙백으로 서면서 공격적으로도 좋은 역할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에콰도르는 어쨌든 간에 그런 쫄깃함이나 끈끈함은 있는데 또 미드필더에서 뭐 카이세도 막 이런 애들 좋잖아. 근데 전방에서 이제 골로올룸이 없어요. 골로올룸이. 공격수 중에 뭐 형님들이 아실 만한 이름 뭐 사르미엔토 정도나 이제 아니면은 에네르 발렌시아 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요 정도밖에 없어. 나머지는 뭐 볼 거 없고 뭐 그나마 미드나 뭐 수비 쪽에 끈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비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그리고 중립 경기입니다. 미국에서 열립니다. 요거 아르헨티나 홈 아니야. 미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요거 아르헨 승 사이드나 혹은 뭐 언더 사이즈로 봅니다. 저는 한 1대0, 2대0 터지면은 막 0대0, 1대0도 0대0, 1대1도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에콰도르 만만치 않은 팀이긴 해서 에콰도르가 이기진 못해도 비벼가지고 뭐 무는 캘만 합니다. 아렌도 공격진의 네임밸류만 높지 솔직히 막 기대치가 모르겠어요. 오늘 경기 어느 정도 나올지.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 보고 물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오늘 시계 안 갑니다. 시계 안 가. 금액 올릴라다가 축구 그냥 똥배 해가지고 금액 올릴라다가 그냥 안전하게 갈게. 굳이 뭐 금액 올려서 뭐 그거 하니까. 물보로 넘어가서 필라데이제 매치인데 어제는 제가 패스했죠. 요거 그 런던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런던에서 오늘은 웨스트햄 구장에서 하나? 어쨌든 간에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타이언 워커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워커 경기 오버로 어디랑 했었지? 세인트 루이스 랜슬이 나왔을 때 퀸타나 대 워커 둘 다 당연히 칠만해요. 오늘은 뭐 수아레즈가 잘 버텨가지고 이제 오늘 있었던 경기 기준점 10.5였나? 뭐 언더가 떴습니다만 내일은 오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워커 자체는 뭐 계속해서 맞아갈 수 있는 유형이고 퀸타나도 솔직히 뭐 당연히 장담 못 쳐도 애초에 나이도 많은데 저 원정 길에 끌려가가지고 고생하시는데 뭐 오버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오버사이드로 적어놓지도 않았네. 뉴욕 매치 10.5 오버로 보고요. 그리고 승패 굳이 가면은 매치 승? 워커 나왔을 때 필라를 찍을 필요는 없어요. 매치 승 프렌. 두 번째 텍사스 대 이제 샘프. 텍사스는 이발디고 샘프는 이제 키트닛. 뭐 둘 다 뭐 이발디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윈 같은 게 오늘 복귀전입니다. 직전 마이너 등판 3.2이닝 2안타 1피 홈런 2볼넷. 윈 같은 경우도 애초에 부상이 있었는지 사실 부상으로 낙되기 전에 계속 처맞기는 했어요. 애초에 부상이었던 걸로 좀 보이긴 했는데 결국에 3연짝으로 처맞으면서 부상자 명단 갔다가 이제 마이너 등판 한 경기하고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 기대치가 복귀전에서는 아주 높지는 않아요. 얘가 잘 던질 때는 솔직히 나름 잘 던졌었거든요. 스플리터도 잘 들어가고 하면서 잘 던졌었는데 오늘은 복귀전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닝도 많이 안 먹을 거고
뭐 얼마만큼 회복이 됐을지 이전처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치가 아주 높진 않다. 잘 던질 땐 잘 던졌었는데 거기다가 샘프로가 어쨌든 이틀 연속 잡아가면서 필승정도 많이 썼잖아요. 윈이 이닝을 많이 못 먹는 상황에서 키트는이 이닝을 많이 못 먹는 상황에서 이제 필승정도 많이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텍사스가 유리하고 이발디가 복귀 첫 경기였던 애리조나전은 이제 못 버티고 내려갔고 뒤에 뭐 히니가 잘 먹어서 팀은 이겼지만 디트로이트전은 5와 3분의 1이 2이닝 1실점 안타도 3개밖에 없었고 피오는 딱 하나 준 거밖에 없었는데 저때 79밖에 안 던졌어요. 71구인가? 그러니까 엄청 잘 던져서 물론 상대가 디트긴 했습니다만 엄청 잘 던지고 구속도 요즘 이발디 구속보다 훨씬 잘 나와서 90마일 후반대가 계속 찍혀 거의 100마일 가까이 찍히더라고요. 원래 중반대 근데 애리조나전도 많이 올랐더니 디트로이트전도 옛날 약간 이발디가 잘 나올 때 그 구석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솔직히 샘프가 뭐 수입전인 부분에 있어서 직전에 디트로이트전에 이발디 던지는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공략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직전 경기 어쨌든 79 던졌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던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문제는 이제 텍사스의 타선이 문제인데 시거가 계속 햄스트링 관련해가지고 언제 올지 몰라. 어제 올 줄 알았더만 또 이게 며칠 소토 쉬는 거 마냥 며칠 또 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입전이라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외 쪽에서는 조금 더 뒤로 보는 쪽도 있고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이발디 정도 나오고 그리고 뭐 윈이니까 복귀전이잖아요. 뭐 그 전날 로건에 그렇다 치고 하워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텍사스가 공략을 못했는데 하워드도 뭐 계속 잘 던지고 있기는 해 의외로 계속 뭐 벌크가이로 나와가지고 잘 던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윈이 그래도 텍사스가 시거가 안 나와도 공략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나오면 더 쓰긴 하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텍사스 사이드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텍사스 승. 세 번째 피츠버그 대 이제 미네소타. 미네소타 타선이 무슨 일이야? 야 이틀 연속 빵점이라고? 올테이가 없네. 오늘 뭐 솔직히 피츠도 뭐 밀로진스키 오프너 내고 뒤에 오르티즈 붙여가지고 기대치가 낮은 마운드였는데도 그냥 뭐 빵점을 내버리네. 미네소타가 2경기 연속 빵점을 냈던 게 지난번에 양키스한테 그랬거든요. 그때 빨대맨하고 이제 클라크 잘 던져가지고. 근데 이거 무슨 불펜대에 미치켈로까진 그렇다 쳐서 불펜대에 이거 빵점을 내버리네. 어쨌든 내일도 피츠버그가 자레드 존스 미네소타 이제 베일리 오버인데 조금 걸리는 포인트들은 이제 자레드 존스가 지난 다저스전에 굉장히 잘 던졌죠. 구속도 평소보다 거의 2마일 가까이 많이 나서 90마일 후반대뿐만 아니라 100마일이 계속 찍혔어요. 6이닝 무실점 완벽한 투구 내용을 보여주면서 글라스나우와 명품 투수전 끝에 1대0으로 이제 피치가 승리를 좀 거뒀었는데 그때 개빡세게 던지긴 했어요. 자레드 존스가 있는 힘껏 진짜 보여주겠다 내가 하면서 던졌었고 투구수도 109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던져 평소에 80에서 99 사이에 많이 던졌는데 평소보다 빡세게 던졌는데 더 많이 던졌어. 그 직후 경기라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새끼도 뭐 선발로서는 어쨌든 올 시즌 첫 시즌이잖아요. 루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이고 피치도 어쨌든 뭐 베드나르나 홀더맨 이런 필승전들도 연투를 했고 근데 물론 오늘 경기하고 하루 쉬기 때문에 3연투 할 수도 있습니다. 불펜 같은 경우.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틀 연속 또 봤다라는 게 중요하겠고 피치가 뭐 불펜이 솔직히 3연짝으로 막는다라는 기대치가 높진 않잖아. 이기고 있다 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뭐 걱정거리 되지 뭐 그런 게 있고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이게 베일리 오버는 일단은 솔직히 지금 방어를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까지 좀 못 던지는 투수는 아니에요. 지난 시즌도 3점대였고 기본적인 가락군이 있는데 올 시즌 글쎄요. 작년에 좀 힘을 많이 썼는지 힘이 빠졌는지 아니면 좀 읽혔겠죠. 아무래도 지난 시즌 잘 던져가지고 올 시즌 좀 읽히면서 좀 많이 맞아가고 있기는 한데 다른 건 모르겠고 미네소타 빠따가 얼만큼 쳐줄지 모르겠네. 빵드글 2연속은 아무리 봐도 너무 심하긴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뭐 에이스 피처들 만난 것도 아니고 직전 오늘 경기는 지난번에도 양키스 상대로 2연속
빵득하고 바로 클벌한테 수입당했거든요. 2득 2득 4득 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자레드 존스가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기대치가 어쨌든 있는 자원이고, 그래서 뭐 지난 경기 개빡세게 던졌고 많이 던졌다 한들 털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버텨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미네소타도 베일리 오버 뭐 지금 방어율에 비해서는 기대치가 그래도 좀 있는 투수라서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로 8점 언더만 보고 승패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경기가 근데 자레드 존스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베일리 오버가 뭐 어쨌든 이번 시즌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같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럼 뭐 오버로 가겠지만 저는 그래도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네 번째 워싱턴 대 이제 애틀란타. 마이너 선발 대결이죠. 허츠 대 이제 와일드랩. 마이너 매치네. 그러니까 원래 애틀란타 같은 경우 프리드 차례인데 요즘 뭐 계속 109 넘게 이닝도 길게 먹고 해서 휴식을 하루 더 주는 부분인지 아니면 월드랩 좀 쓰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오는 부분이고, 워싱턴 같은 경우 뭐 지난 경기가 아니죠. 같이 허츠가 이제 두 번째 선발 등판이죠. 지난 등판 때는 이제 매치 상대로 4이닝 7피안타 1홈런 1피홈런 뭐 2볼넷 하면서 4이닝 4실점으로 무너졌었고, 기대치 자체는 둘 다 마이너 딸이긴 한데 월드랩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허츠 같은 경우 뭐 기껏해야 워싱턴 유망주 순위 17인가 떨거지죠. 월드랩은 이제 애틀란타 최고 유망주입니다. 이것도 좀 이번 시즌 애초에 더블 A에서 시작했어요. 더블 A에서 지난 경기 더블 A 잘해가지고 지난 경기 트리플 A 콜업을 했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6이닝 5피안타 1실점 3진 11개. 또 팜이 좋은 볼티모어 상대로 아주 좋은 피칭을 해서 존나 잘 던졌으니까, 상대가 볼티였으니까 트리플 A 볼티 타선 존나 세거든요. 볼티 상대로 잘 던졌으니까 바로 이제 메이저까지 다이렉트로 더블 A에서 트리플 A 한 번 던지고 바로 메이저로 잘 던질 수 있을까? 어쨌든 스플리터가 상당히 강점이고, 패스트볼은 90마일 중반, 뭐 후반까지도 나올 때도 있다고 하는데 중반인 것 같아요. 초중반, 뭐 중반 사이즈. 어쨌든 삼진 잡는 능력이 상당히 좋고, 기본적으로 그냥 스토퍼가 좋다고 합니다. 기대치가 있는 좀 놈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좀 뭐랄까, 마이너 딸이들이긴 하잖아요. 미래의 기대치가 높은 거 지금 당장에는. 그래서 조금 뭐 애매한 경기긴 합니다. 허츠도 뭐 좌완이긴 한데 패스트볼 90마일 초반대, 뭐 체인저 커터 뭐 이렇게 던지는 놈인데 딱히 뭐 별놈은 아닌 것 같고, 지난 경기 매치전도 불안했었고, 그래서 애틀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한데 막 아니 이거 프리드 나왔으면 그냥 애틀란타 공짜인데, 그죠? 제가 첫 경기랑 마지막 경기가 애틀이 딱 잡아갈 만하다.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4연전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랬었는데 월드랩이 나가 조금 애매해졌는데 저는 9.5 언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월드랩도 기대치가 있는 놈이라고 하고, 애틀란타도 뭐 타선이 좀 아리까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워싱턴이 그리고 좀 못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월드랩 호투를 좀 바라면서 기준점이 좀 높게 잡힌 부분에 있어서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 승패로 갈 거면은 저는 그래도 기대치상으로는 뭐 애틀란타가 좀 더 낫지 않나? 허츠가 점수를 안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마이애미 대 이제 저기 클리블랜드, 이 경기는 오바 보겠습니다. 오늘 클블이 좀 잘 치긴 하더라고요. 상대 선발을 무너뜨리면서 시원하게 다행히 언더까지는 해줘서 다행이다. 그래도 클블이 승 언더. 저는 오히려 언더가 낫다는 마인드였는데 야, 승이 개푸근했어요. 마지막에 다 놀아가지고 그냥 퇴근 스윙 갈겨가지고 그냥 언더가 떠버렸는데, 내일 어쨌든 선발 둘 다 불안해요. 트레버 로저스, 뭐 카라스코 둘 다 기본적으로 뭐 계속 쳐맞는 유형의 뭐 선수들인 부분인데, 어쨌든 카라스코는 솔직히 상대가 마이애미라 호투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마이애미잖아. 호투를 해도 뭐 한 6이닝 3실점 뭐 그 정도지 않을까. 아무리 호투를 해도 점수를 안 줄 만한 사이즈는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해서 이 경기는 오버로 보겠습니다. 선발에서 애초에 점수 좀 많이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요. 물론 딱 거기까지 나고 클블이 딱 막아가지고 클승 언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 정도 선발이면은 다득점이 그래도 나와 보인다. 오버사이드로. 애초에 그리고 점수 뭐 로저스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으니까 좀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은 불펜은 좀 아낄 수도 있고. 내일 근데 내일 모레죠. 이 시리즈 끝나고 하루 쉬어가지고 아낄라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바로 보겠습니다. 오바로. 애매하다 싶으면 뭐 클벨 승 찍으시고. 그리고 디트로이트 대 이제 미러키. 오늘 미러키 그래도 이겨줘서 다행이네요. 뭔가 뻔하긴 했는데 페랄타가 볼질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오바가 푸근하게 가고. 어제도 페랄타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오바가 7.5 낮으니까까지 봤었는데 불안했었는데 어쨌든 이겨줬습니다. 미러키 다행히도. 그리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어렵죠. 미러키는 자완 상대로는 못 쳐요. 기대치가 기본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거의 뭐 우한 상대로 엄청 강점이 있지만 자완 상대로 그만큼의 약점이 있는데 오늘 뭐 자완의 스코발보다 잘 던지는 애가 지금 시점에 있나? 지금 시점엔 없죠. 부상자들 빼놓고 봤을 때는. 봤기 때문에 미러키가 뭐 스쿠발한테 이닝도 많이 내줄 가능성이 높고 점수도 많이 내야 1, 2점이에요. 많이 내야 1, 2점. 막 7무 막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 스쿠발이. 그 정도의 지금 기대치고 스쿠발이 나왔을 때 글쎄요. 타선 지원이 얼만큼 되냐인데 이전까지는 솔직히 지원이 많이 됐었는데 직전 경기 어쨌든 텍사스전에는 2대1로 간신히 이기긴 했습니다. 디트가 브라이스 윌슨 충분히 공략 가능한데 몇 점 내냐 싸움인 것 같아요. 점수를 못 내면은 못 낼 수도 있어. 디트로이트 타선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언더 개푸근하게 가는 거고 점수를 좀 내면은 그냥 무난한 디트로이트 승리인 거고. 그래서 디트 승 언더로 보겠습니다. 무난하게 7점 언더까지 넘어가고요. 캔자스 대 이제 시애틀 경기는 오바로 보겠습니다. 오바로. 기본적으로 솔직히 선발 둘 다 매섭긴 하거든요. 레이건스랑 이제 커비 둘 다 매섭긴 한데 커비가 이 원정 경기, 특히 원정 경기 중에서 낮 경기에 되게 약했어요 지금까지. 상대가 막 아주 매서웠던 팀이 아니더라도 뭐 워싱턴 이런 데한테도 지금 미네소타, 물론 이때는 미네가 잘할 때였나? 뭐 토론토 뭐 이런 팀한테도 지금 다 털렸어요 원정 가가지고 낮 경기에. 특히나 오늘도 마찬가지 매치고 지금 켄자가 어쨌든 다른 부분보다도 타선이 지금 미치긴 했거든요. 뭐 라간스가 나오긴 합니다만 뭐 시애틀 입장에서도 뭐 점수는 충분히 낼만하긴 하다. 근데 기준점이 7.5잖아요. 더군다나 캔자스 불펜이 이상하게 지금 잘 맞고 있겠네요. 클볼한테 불펜 싸움 이기더니 시애틀 상대로도 지금 불펜이 계속해서 호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3연짝은 좀 쉽지 않지 않나? 오늘 불펜에서 좀 점수 날 수도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7.5바 보겠습니다. 7.5바 7.5바로 보고 그리고 양키스하고 끝내자. 오늘 말루런 쳐줘서 고맙다 진짜로. 살짝 똥 줄였는데 오바가 주력이었거든요. 이건 무조건 오바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찍었는데 와 소토 빠진 거 보고 솔직히 쫄렸어요 진짜로. 개빈 스톤이 소토 없으니까 야 무사일 1루 나가면 뭐해. 계속 그냥 뒤져버리는데 양키스 새끼들. 내일도 소토 없으면 솔직히 뭐 양키스가 뭐 쉽진 않은데 어쨌든 희망을 걸어볼 부분은 선발이죠. 힐 대 글라스노우 둘 다 뭐 굉장히 잘 던지긴 합니다만 뭐 힐 같은 경우 이제 볼질에 대한 좀 불안함이 어쨌든 간에 계속 있는 부분이고 글라스노우는 도루에 관한 볼빛 또 오지게 달리겠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둘 다 구위는 상당히 좋고 한 부분인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힐이 그리고 페이스가 너무 좋아요. 지금 7연승인가? 7연승입니다. 등판 경기. 그리고 그 7연승 팀 7연승 기간 동안 7승을 다 먹었어요. 그만큼 지금 잘 던지고 있고
최근 7경기에 2점 이상 준 적이 없어요. 아무리 다저스라고 해도 오늘 좀 많이 쳤잖아. 그리고 점수 많이 냈잖아. 그리고 이미 위닝 가져갔고, 그죠? 양키스 자존심이 걸린 매치고, 요거는 저는 근데 소토 또 안 나오면 어떡하지? 또 똥줄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는 라인 자체는 이게 소토가 근데 또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하루 이틀 더 쉴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양키스 승에 프렌 그리고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언더까지. 뭐 소토도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로 타선에 대한 기대보다는 점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3대2, 뭐 4대3, 4대2 딱 그 정도 사이즈지 않나. 근데 이게 단순히 수입전이기 때문에 양키스 사이즈를 좀 봐줬습니다. 제가 제 생각에는 힐이 페이스가 너무 좋아서 글라스 나우는 최근에 흔들렸던 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신시내티전이나 바로 연달아서 애리조나전으로 흔들렸었고 최근에 피홈런도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저득 싸움이면 힐이 더 유리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양키스 승 언더로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